자, 우리 정책론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론에서 조금 전에 뭐 배웠냐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배우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시장 실패 원인 봤고요. 그리고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도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별도로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토지 정책.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정책이 세 가지가 토지, 주택, 조세 정책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토지 정책이에요. 토지 정책. 211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토지 정책에 대한 걸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거 보고 갈게요. 거기 211페이지 밑에 핵심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토지제도 보이세요? 내가 별표 2개 합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환지세, 이 5개는 기억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하지 않는 제도인데 뭔지까지는 뜻까지 몰라도 돼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름부터가 택지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준다는 거잖아요. 택지가 뭐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랬죠. 택지 소유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놨단 말이야. 개인이 일정 부분까지만 택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초과해서 소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본주의에 아주 부딪히는 그런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폐지됐다.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택지 소유 상한제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제도 마찬가지. 위헌 판결 받아서 안 해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하고 있죠. 이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뜻은 몰라도 돼. 뜻은 몰라도 돼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뭐 위헌이니 뭐니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자, 요 5개 기억.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212페이지. 토지정책 수단 이렇게 나오네요. 보이시죠? 그거 네모하시고요. 별표 2개 합니다. 그러면 토지정책 지금 갈 건데 이 토지정책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거 시험에 잘 내요. 시험에 잘 내. 올해 나올 수 있어. 저는 직접 개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 직접적 개입 볼게요. 그럼 직접 개입의 뜻이 뭐냐? 자, 거기 보시면 정부가 주치고요. 그 밑에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담당 줄쳐 보세요. 줄쳤어요? 자, 그 위에 가격 통제 이런 말 보이세요? 줄치세요. 자, 직접 개입은 이겁니다. 정부가 직접 수요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직접 사. 정부가 사, 정부가. 정부가 팔아. 정부가 만들어줘. 이건 다 직접 개입이에요. 또
정부가 가격을 막 통제해. 전세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가격을 막 규제하잖아요. 이 직접 개입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 시험 뭘 물어보느냐? 직접 개입의 종류를 물어봐요. 종류. 자, 그 밑에 예 안 보세요. 예.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보이세요? 그런 거 다 시험에 다 물어봐요. 공영개발 줄치고요. 토지은행도 줄쳐야 돼요. 수용 동그라미 하시고요. 선매 줄치고요. 도시개발 줄치고요. 도시재개발 줄치시고요. 그 밑에 공공투자 줄치고요. 공공임대주택 줄치시고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거 줄치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럼 일단 이거는 직접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자, 그리고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겠어요? 직접 개입이지.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간접 개입 보겠습니다. 이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사고 파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여해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를 수요자와 공급자라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겠다는 얘기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직접 개입이라고. 그럼 간접 개입은 뭐냐? 수요자 공급자로 직접 참여는 안 해. 참여는 안 해. 그냥 시장에서 그냥 수요자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이 거래가 되도록 놔둬. 하지만 시장 밖에서 간접적으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말 나오죠? 줄 치세요. 제가 이런 걸 왜 줄을 치라 그러냐면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 개입에 대한 걸 찾으세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만약에 출제자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이걸 찾아라 그러면 직접 개입 찾아라 이 말이야. 또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말로 뭐라고요?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서 줄치라는 거야. 잘 물어보진 않지만 항상 우리는 만에 하나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다음 중 정부의 간접 개입 수단을 찾으세요. 그러면 아주 쉬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입하는 수단을 찾아라. 그러면 뭘 찾아라는 뜻이에요? 그래 줄을 치라는 거야. 간접 개입. 자, 그게 봅니다. 예 볼게요. 예. 세금 동그라미. 세금. 정부는 세금을 가지고 개입을 해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죠. 양도세를 중과한다든지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취득세를 중과한다든지 다 간접 개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담금 있을 겁니다. 거기 개발 부담금 있죠. 부담금 동그라미 하세요. 부담금은 동그라미 하고요. 별표 2개 하세요. 부담금 특히 기억해야 돼요. 부담금 나오면 간접입니다. 부담금 간접이야. 부담금 간접. 시험에 잘 내. 아주 잘 내. 그리고 보조금 당연히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금융지원 보이세요? 금융 동그라미. 금융지원, 금융규제, 금융 동그라미. 금융 동그라미 했어요. 거기다가 밑에는 표에는 있는데 LTV, DTI 규제를 얘기합니다. LTV, DTI. 우리 나중에 공부합니다. LTV와 DTI는 대출과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LTV와 DTI를 가지고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기도 하고 대출을 완화해 주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뭐 대통령 선거 보니까 LTV를 80%, 90% 올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뜻이죠. 그런 말들은. 자, LTV, DTI 좀 간접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규제입니다.
호위로 규제. 자, 규제는요, 법률적 강제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가로 안에. 보이세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법적, 행정적 조치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줄 치세요. 지금 정부의 토지정책 수단하고 있어요. 자, 직접 개입은 뭐라고요?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고, 간접 개입은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법적, 행정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이용규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용규제의 종류 볼게요. 자, 얘 보세요, 얘. 지역지구제 줄치고 별표예요. 지역지구제 별표 2개, 2개. 지역지구제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이용규제입니까? 이용규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이용규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줄에 보니까 인허가제라고 보이세요? 뭘 하려면 정부에게 허가받고 해라. 전부 다 규제입니다. 건축, 우리 건축할 때 건축 허가받아야 되죠? 이용규제예요. 건축법에 그래 정해놨거든. 법에 의해서 딱 규제를 해놨단 말이야.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정리한 게 밑에 표입니다. 네.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토지정책수단 봤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른쪽 보세요. 213. 토지은행제도라고 나오네. 토지비축제도.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이용규제입니까? 아까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은행제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토지은행제도를 토지비축제도라고 그래요. 비축이 뭐야? 미리 사두는 거지. 미리 사두는 거. 미리 사가지고 나중을 대비해가지고 좀 사놓겠다. 이게 비축 아닙니까? 그래, 그거란 말이에요. 자, 줄 칠게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줄 치세요. 토지비축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거든요. 토지비축제도와 관계되는 법률이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하고 토지비축제도와 관계 있어요. 아시겠죠? 토지비축제도는 어느 법률에 나와 있다고?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 주택법 이러면 안 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안 돼. 법률을 딱 짝을 잘 지어두라고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뜻 보겠습니다. 자, 의미 종류, 동그라미 1번. 미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래 동그라미. 정부가 줄치고요. 매입하여 줄치고요. 비축하였다가 줄치고 수요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제도이다.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토지 비축 제도는 이거예요.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놔. 왜? 나중에 쓰려고. 그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요. 빌려줄 수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 직접 개발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 땅에다가. 그게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뜻은 아시겠죠? 미리 사두는 거야. 미리. 자, 2번 별표 할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치고요. 현재 실시 줄치입니다. 현재 하고 있다. 어디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별표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하고 있다고? 아닌 걸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한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은 제가 나중에 한 5, 6월달 지나면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그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 됐죠? 오케이.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장단점 볼게요. 자, 장점 봅니다. 장점에서는 일단 1번 일단 별표하세요.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해. 장점 중에는
자,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들이는 게 토지 비축 제도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사들일 때 강제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즉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땅 주인이 팔기 싫다 그러면 강제로 살 수 있다 없다? 강제로 못 사요.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는 수용하고 달라. 미리 사두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사들이면 안 되지. 미리 사는 건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줄칠게요.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되므로 줄치시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양도하기 싫다, 매각하기 싫다, 그러면 강제로 살 수 없다, 이기죠? 맞아요. 그래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 동그라미 여기 별표해야 돼. 크다로 잘래. 오케이. 자, 그럼 3번 볼게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줄칩니다. 자, 우리 앞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부가 매각을 하잖아요. 정부가 팔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정부가 팔 수 있잖아요. 정부가 나중에 이 땅을 팔 수 있잖아.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정리하면 돼. 정부가 팔 수 있다. 정부가 팔지 못하잖아.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 힘들어. 그러면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정부가 직접 팔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환지라는 게 있거든. 환지. 환지는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개발 이익의 환수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그거는. 그거는 정부가 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팔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개발 이익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부할 텐데. 공영 개발이 뭐야?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 저기 지금 요즘 시끄러운 동네 있잖아. 저기 분당처럼. 정부가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매각한단 말입니다. 정부가 직접 매각을 해. 그럼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가 될까 안 될까? 되지. 그 개발이익 환수 문제 나오잖아. 거기 이제 민간 합동 개발이었어요. 근데 민간 쪽으로 개발이익이 많이 갔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잖아요. 직접 판다든지 직접 개발해서 판다든지 할 때는 개발이익 환수가 됩니다. 그럼 토지 비축 제도도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네? 됩니다.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단점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재정적 부담이 커요. 왜? 미리 사들여야 되니까. 미리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적 부담이 크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관리상의 문제 줄치세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쓸 게 아니거든. 미리 사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팔 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거기 투기 문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투기 보이세요? 왜 그래요? 정부가 땅을 막 사들여 봐봐. 가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정부가 땅을 막 사들여. 그럼 그 주변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뭔 일이 벌어질 건가 본데? 그러면서 주변 땅값이 오를 수 있죠.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한 김에 자, 토지 비축 제도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LH 얘기하는 겁니다. LH.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자기들 원래 하는 일들. 토지 비축 제도는 그중에 하나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럼 본연의 일을 적는 장부가 있어요. 장부. 그걸 고유계정이라 그래.
이 고유 계정과 별도로 적는 게 별도 계정이야. 그런데 이 토지 비축 제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요. 별도 계정에다 관리합니다. 그럼 이 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별도 계정 따로, 별도 계정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비축 제도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분 관리하는 겁니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통합 관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해서 관리한다.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 지금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잘 기억해 두기 바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구분해서 원래 이 토지비축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인데 이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연의 일과 구분해서 별도로 기록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분해서 관리한다. 오케이. 자,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214페이지에 보시면 심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토지 정책에 대한 수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네. 자, 먼저 1번의 환지 방식 보이세요? 별표하세요. 이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뜻만 좀 보고 갈게요. 이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 있죠? 공사가 주체가 된 개발이에요. 그걸 공영개발이라고 그래. 이 공영개발은 일단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그 토지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이에요. 토지를 일단 수용을 해.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을 해요. 그럼 거기다 정부가 개발을 합니다. LH가 개발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제3자에게 그걸 팔아버리는 방식이 공영개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이겁니다. 분양한다는 겁니다. 분양.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 주인하고 처음에 주인하고 나중에 주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권리 소멸 방식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환지 방식은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원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발 이후에 원 소유자들에게 재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재분배 중요합니다. 재분배. 그러니까 땅 지주들에게 땅을 사들이는 게 아니고요. 지주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원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준다. 그럼 되돌려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원래 이제 이 환지 방식은 토지 이용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토지가 삐뚤삐뚤, 길이 삐뚤삐뚤하고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거기를 반듯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원 땅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땅 주인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땅 주인들한테 좋아, 안 좋아? 좋죠. 땅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깨끗하게 만들어 돌려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땅 주인이 땅을 100평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100평 그대로 다 못 돌려받습니다. 간보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간보율이. 왜냐면은 환지를 하다 보면은 다른 도로도 넓혀야 되고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도 갖고 있는 땅만큼 못 돌려받아요. 아시겠죠? 그걸 간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가 줄어들어요. 권리 축소. 하지만 땅 주인들은 반발이 없어. 왜? 땅값이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없어요. 근데 얘는요, 수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의 문제가 따르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 두 방식의 차이점. 공영개발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다음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얘는요,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한다.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 자, 신개발 줄치고 별표하세요. 재개발 그러면 안 돼요. 환지 방식 신개발입니다. 신개발.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 쭉 적어놨어요. 쭉 적어놓은 맨 끝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보이세요? 재분배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셔야 돼요. 재분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공영개발 그러면 안 돼. 재분배 나오면 환지야 그냥. 재분배 나오면 환지.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구획정리 이런 말 보이세요? 그 말도 줄 하나 치세요. 구획정리라는 말이 나와도 환지구나 하는 힌트입니다. 구획정리라는 말이 나와도 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선매제도 있죠. 그 별표합니다. 우리 시험에요. 선매제도 자주 나와요. 이 선매가 뭘까? 선매라는 거는 우선해서 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선매제도 나오면 그 뜻을 다 볼 필요 없어. 다 볼 필요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선매는 우선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토지 비축한다고 그랬지? 토지 비축할 때 선매 방식 많이 써요. 토지 미리 사들일 때 선매제도 많이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매를 하면 줄치시고요. 자, 그 밑에 맨 끝에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보이세요? 협의 매수 줄치세요. 별표야. 거기를 수용으로 잘 내.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토지 선매 제도란 이렇게 나와요. 자주 나와. 보통 지문이 기본이 3줄이야.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안 돼. 읽어도 몰라. 읽으면 틀린다고 그랬다 내가. 맨 뒤를 본다 항상. 맨 뒤를 봤는데 여기 협의 매수. 선매니까 몇 자가 들어가야지. 그 O야. 근데 수용돼 있잖아요. 네? X. 선매제도는 이런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려고 그래. 그럼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이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이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시군구청장은 야, 그 토지는 당신들보다 먼저 국가가 먼저 쓰려고 하는 땅이니까 당신들 거래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LH 공사든지 여기 가서 일단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와라. 이게 선매입니다. 즉 정부나 공적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사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매제도예요.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협상을 해야 돼. 협상. 뜻 몰라도 돼. 그 과정 몰라도 돼요. 그냥 선매 나오면 뒤에 수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을 찾아 나가야 돼. 그러면 뒤에 만약에 협의 매수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간 건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오 그러면 됩니다. 가운데 거를 바꾸지 않는단 말이야. 가운데 거 가지고 답을 하지 않아. 자, 그 다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옆에 줄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이세요? 줄치세요. 중개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이 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우리 중개법 하죠? 중개법 시간에 이 법 나오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뜻이 뭘까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 받고 해라. 그런 구역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뜻은 어렵지 않아. 그럼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줄치세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줄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5년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요, 어떤 지역이 투기적인 거래가 막 성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어. 그럼 그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5년의 범위 내에서. 무한정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거래를 무한정 제한하겠다. 이건 안 되지. 그냥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됐어요? 그럼 뭘 기억해 두느냐? 토지 딱 나오고 투기적인 거래 나오잖아. 그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 딱 나오고 투기적인 거래 나오면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케이? 우리 개론에서는 국토부 장관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뜻만 알면 돼요. 근데 공법에 이런 데서는 국토부 장관 대신에 이상한 말 넣을 수 있지. 근데 우리 개론은 그런 말을 바꾸지는 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볼게요.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은 줄치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줄치세요. 이 말 나오면 개발제한구역이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나오면 뭐라고요? 개발제한구역. 밑에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 개발제한구역이라 이래놓고는 쫙 나와. 근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나오면 X지. 아까 제가 투기적인 거래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래놓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돼, 안 돼?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뭐라고요? 개발제한구역. 짝을 잘 지어두라고. 투기적인 거래 성행 뭐라고요? 그래.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런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 다 외우지도 못해, 이거. 자, 그 다음 토지 적성평가 볼게요. 별표입니다.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 보자는 거야. 응? 토지의 적성을. 우리의 적성을 평가해 보자는 거야. 문과가 좋으냐, 이과가 좋으냐, 적성을 평가해 보자는 거야. 아빠는 문과가래. 엄마는 이과가래.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우리의 적성을 평가해 보자. 이 말이거든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토지는 문과, 이과가 없잖아. 그럼 토지는 뭐냐? 토지를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을 경합이라고 해도 돼. 토지를 개발할 거냐, 토지를 보존할 거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럼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줄치고, 214페이지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줄치고, 그 뒤에 개발, 보존 이런 말 보이시죠? 동그라미. 개발, 보존, 경합 줄치시고요. 개발, 보존, 경합 줄치고 개발, 보존은 동그라미야. 나머지는 안 봐도 돼. 그러면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붙었다. 그럼 뭐라고? 토지 적성평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뜻이 뭘까?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얘기지 뭐.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 그럼 뭐가 개발이익인데? 개발이익의 뜻이 중요한 거야. 내가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시험에 막 내더라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뜻이 중요한 거다. 그럼 개발이익이 뭐냐? 자, 개발이익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개발이익이란 줄 치세요. 줄 쳤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둘째 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줄 쳐야 돼. 정상지가 상승분을 딱 괄호라고 별표, 그게 별표하세요. 물가 상승분 초과니 뭐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건 법률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딴 말 들어가면 안 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그게 개발이익이야. 그거를 정부가 일정 부분을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럼 그거를 정부는 일정 부분을 환수해 가겠다. 이거를 개발이익 환수제도라 부릅니다. 6번 옆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되겠다. 자, 2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거기 개발 부담금 보이세요? 줄치세요. 그럼 이걸 왜 줄치라고 그랬느냐? 개발 부담금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발 부담금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제라 봐도 돼.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수단. 오케이? 그래서 개발 부담금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발 부담금이란 그래놓고는 아까 정상지가 상승분 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뜻이 다르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개발 부담금이에요.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수단. 그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이용 규제예요? 그렇지. 부담금은 간접 개입이라고. 부담금 간접 개입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뜻이 뭘까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해라 이 얘기지 뭐.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해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해라 했어. 그래놓고 언제까지 하라 얘기를 안 해주면 10년 뒤에 하든지 20년 뒤에 하든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중요한 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포인트인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밑에 봅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청산 이런 말 쓰면 안 돼. 소유권 이전 이런 말 없어. 그냥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네.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인데요. 투기과열지구 볼게요. 자, 투기과열지구는 옆에 주택법 동그라미 하세요. 제가 왜 주택법을 왜 동그라미를 그러냐면 아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뭐라고 그랬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토지. 어떤 투기? 토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 지금. 맞아요? 토지에서 가지고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든지 지가가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을 때 뭐로 지정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랬다. 자, 그런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이지. 그러니까 주택가격이겠지. 주택가격. 그러니까 투기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투기과열지구라고 했다가 해가지고 투기 우려가 있다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토지의 투기가 우려가 되고 이런 말은 O입니까 X입니까? X다 말이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라 그래가 뒤에 투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줄쳐야 돼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법에 나온다니까 얘는. 헷갈릴 수 있다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왜? 너무 많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헷갈리는데 10월달에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안 읽잖아요. 딱 중요한 것만 딱 체크 잘 해두시라고요. 90, 11번은요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까지 하면 머리 이제 아파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했는데 1번, 2번, 5번, 6번, 7번까지 시험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다 나왔어요. 제가 줄쳐드린 거 있죠? 그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 머리 아프시면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3월달 이후에 외우셔도 돼요. 자, 넘길게요. 자, 이제 216페이지 지역지구제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